안녕하세요. 정학긴 맥가이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전에 올렸던 그 유압 시스템 설계 및 구성 18번 기본 문제는 저희가 풀었잖아요. 그래서 기본 문제는 풀었고, 기본 동작 중에 연속 동작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뭐 25점을 맞으려고 그러면 최소한 연속 동작까지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연속 동작 PB2를 누르면 기본 동작을 3사이클 동작한 후 정지 및 자동 리셋 그죠? 하도록 시스템을 구성하시오. 그래서 이거 하는 거와 여기 한 손으로 해야겠지만 뭐 카메라를 거치하고 하지 않으니까 한 손으로 해야겠지만 요거 아마 지금 보면 가나 여기까지가 25점이라고 치면 이렇게 내려서 여기서도 25점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네 문제 가나 다라가 있고 정리정돈에 한 5점 정도 준다고 치면은 가장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있네요. 연속 동작을 수행하는 동안 램프 1이 점등되고 동작 완료 후 소동되도록 전기 회로를 변경하고 시스템을 구성하시오. 제가 기본 문제가 여기 돼 있잖아요. 기본 문제가 딱 풀었고 연속 동작을 하기 위해서 디지털 카운터라는 걸 써야 돼요. 디지털 카운터를 쓰고 릴레이를 5개를 썼어요. K5번까지 썼는데 요 밑에 있는 걸 K0로 해서 쓰기가 좀 애매해서 저는 여기다 하나를 새로 해서 요걸 가지고 연속 동작에 쓸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회로를 그려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살짝 굳이 그려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기본 문제를 여기다 그려놨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어떻게 풀어볼까? 그려볼까요? 살짝? 제가 이렇게 그리긴 또 처음이네. 그래서 기본을 하나 한다고 치고 이거 살짝 누가 또 들어올 것 같은데 지금 유아 실습장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다른 분이 수업 중이라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살짝 끊었다 갈게요. 오실 줄 알았더니 안 오시기 때문에 제가 회로를 한번 그려볼게요. 살짝 그리다 말았는데 다음 장에다 그렸다 말았는데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원래가 다 그리진 않을 거예요. PB1으로 동작을 시켰잖아요. 원래 PB1으로 동작을 시키고 X5번의 B 접점을 이용해서 X1을 동작을 시켰어요. 기본 회로에. 그래서 여기서 자기유지를 시켰죠. 이렇게. X1. 그죠? 이거는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 기본 회로에. 그래서 여기에다가 PB2를 저는 여기다 설치할게요. PB2를, 안 보이네. 자, PB2를 여기다 설치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PB2라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면 요거 가지고 쓸 거예요. PB1으로 썼으니까 PB2를 쓸 거예요. 이렇게 PB2로 써있네 여기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것도 이렇게 연결되어 있겠죠. 이걸 가지고 카운터가 있어요. C1이라고 할게요. B 접점을 이용해서 X0에 임의의 릴레이를 하나 설치를 해야 돼요. 이렇게 그 릴레이 설치가 저는 별도로 했어요. 이렇게 별도로 하나를 했어요. X0로 할 거예요. X0라고 칭해서 할 거고 얘가 이렇게 해서 회로로 볼 때는 얘도 자기 유지를 해요. 여기 X0로 자기 유지를 합니다. 지금 자기 유지가 되겠죠? 카운터에 B 접점으로 되어 있을 테니까 이때 얘를 누르면 PB1을 계속 누르고 있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접점을 병렬로, 그래서 X0의 접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붙여줘야 돼요. 붙여주고, 여기에 이제 하나의 답을 먼저 달면, 이렇게 보면 아까 연속 동작이 될 때, 그죠? 점등을 하라 그랬어요. 램프 하나가 점등을 해라.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접점을 이용해도 되겠지만 접점을 이용한다? 굳이 접점을 이용하지 않고 여기다 달아도 될 것 같아. 그냥 L 그죠? 그러면 얘를 눌렀을 때 켜지면서 동작을 하겠지.
그래서 리셋이 되면 꺼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달거나 여기 앞쪽에는 뭐 상관은 없을 테니까 그래서 X0에 접점을 하나 따서 이렇게 해서 여기다 램프를 달아도 돼요. 램프를 달아도 돼. 근데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도 뭐 문제는 없는 거지. 문제는 없고 이제 카운터를 달아야 되잖아요. 근데 카운터는 제가 그냥 사각으로 할게요. 복잡할 수도 있어서 사각으로 해놓고 전원은 들어갈 거예요. 전원은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넣고 인과 리셋 버튼이 있어요. 자동으로 리셋을 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리셋 버튼이 있고 인은 뭐에 대해서 들어가야 되냐면 기본에 보면 마지막에 X5번 있어요. X5번. 그죠? 얘가 한 동작할 때마다 카운터를 해주는 거야. 3회를 하라 했으니까 여기에 A 접점을 따서 여기에 X5에 A 접점을 따서 인에 들어가고 리셋도 뭘? X0에 B 접점으로 해서 이렇게 넣을 거예요. 이렇게. 중간에 생략을 했어요. 여기까지 뭐 복잡하게 되어 있는 L1, L2, 이거는 생략을 했습니다. 일단은 생략을 하고 이렇게만 설치할 거예요. 이렇게만. 이해가시죠? 이렇게만 설치를 해서 한번 할 건데 좀 정작 살짝 헷갈리는 것들은 뭐냐면은 어차피 플러스와 마이너스 반드시 넣어줘야 돼요. 그죠?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반드시 넣어주어야 디지털이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뜨겠죠. 설정치를 할 수 있게 뜰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반드시 넣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도 우리가 이제 PM형으로 동작을 시킨다 그랬잖아요. 잘 안 보인다. 여기 마이너스라고 그랬죠. 카운터 인과 리셋이라고 되어 있는 거기에도 당연히 넣어줘야겠죠. 잘 안 보여. 제가 뭘 만져서 그런가 봐. 이 화면이 살짝 만져졌어요. 됐다. 그죠? 여기도 마이너스를 반드시 넣어주고 시작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를 넣어놓고 한번 해볼게요. 잘 안 보이는데. 한 손으로 찍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자, 마이너스, 안 보이죠? 마이너스, 여기도 마이너스, 또나 얘도 어차피 여기도 마이너스. 또 릴레이를 하나 써야 되니까 여기 릴레이도 마이너스. 전부 연결을 마이너스로 한 다음에 마이너스 긴 걸 하나 써서 마이너스를 미리 넣어줘야 됩니다. 잘 안 되는데 마이너스를 쭉 끌어다가 아까 마이너스 여기 들어가 있을 테니까 기본 문제 풀어서 마이너스를 넣어줬습니다. 그죠? 플러스는 이제 여기 기본적으로 플러스가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이쪽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자 연결했어요. 전기를 한번 켜볼게요.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됐다는 거죠. 이렇게 정리가 된 상태에서 이제 뭘 해줘야 돼요. 인을 여기다 넣어주고 리셋을 여기다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카운터는 3회. 이게 또 지워져요. 껐다 키면은 껐다가 켰어. 또 지워져. 그러니까 잘 맞춰야 돼. 설정을 좀 하시고 자 이제 여기 보면 그죠? 카운터 인이라고 있죠. 여기에 플러스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플러스가 어디를 향해서 어디에서 들어오냐면 X5번에서 들어와야 된다 그랬죠? X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인은 그죠? 저는 여기는 아직 안 했어요. 여기는 안 했고 여기부터 할게요. 여기부터 여기를 하죠. 어디까지만 해볼까? 어차피 카운터에 전원만 넣어놨어요. 전원만 넣어놓고 여기서부터 할게요. 그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게 정상이고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게 정상이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PB2 이걸 쓸 거예요. A 접점으로 잘 보이지는 않지만 요걸 쓸 거예요. 요거 여기. 그러면 얘가 쭉 그러다가 어디서 플러스에서 나오죠. 이것도 플러스에서 나옵니다. 이 플러스 이쪽에 위에 플러스
플러스에서 제가 그랬죠. 여기 보면 11번이 C접점이에요. 항상 저는 이게 접점을 많이 중시해요. C접점, A접점, B접점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래서 C접점으로 들어가서 A접점으로 나와서, 그래서 항상 그랬잖아요. 수직으로 그리면 위쪽이 C, 밑에가 A. 요거는 C, 그죠? C, B니까 얘는 B.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뭐 당연한 건데 뭐 이렇게 거꾸로 해도 상관없다고 해서 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걸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요거는 좀 건너뛰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카운터까지만 한번 넣어볼게요. 카운터까지만 그냥 할까? 제가 정리를 좀 안 해서 선하고 이런 걸 정리를 혼자 찍다 보니까 정리를 좀 안 했습니다. 안 했지만 일단 해볼게요. 이왕 하는 거 뭐 어렵더라도 시간이 좀 가더라도. 자, A접점으로 나와서 어디로 가냐면은 얘가 여기 보시면 카운터, 그죠? 카운터에 쓱 가시면 여기에 카운터가 여기 있어요. 좀 짧다. C접점으로 들어가서, 짧아도 그냥 했습니다. 짧은데 그냥 했어. 자, C접점으로 들어가서 B접점으로 나온다고 했어요. 짧을래? 자, B접점. 여기는 지금 붙어 있잖아요. 그림상으로 보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B접점 2번에서 나와서 어디로? X0로 들어간다. X0로 들어간다. 이걸 X0라고 그랬잖아요. X0. 그죠? X0. 그럼 한 줄이 끝난 거고. 한 줄이 끝난 거예요. 이렇게. 이때 램프까지 켜라. 램프를 어떻게 하자. 램프 같이 한번 써보는 거예요. 램프까지 써보는 거야. 이렇게. 그 램프에도 마이너스를 연결을 해놔야죠. 램프에도 마이너스. 이것도 좀 짧아. 자, 마이너스를 연결했어요. 그 다음에 X0가 동작을 할 때, 저도 이제 좀 쉽게 가려고 X0가 동작을 할 때 램프도 켜라. 그래서 X0가 동작을 할 때 램프를 켜라. 같이 X0에다가 램프를 켭니다. 요렇게. 그러면 일단은 여기까지 끝났어요. 여기까지 끝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죠. X0에 이걸 연결해 볼까요? 이걸. 여기. X0에 접점 하나를 써서, 접점 하나, C접점에다가 플러스를 넣어 놓는 거죠. 여기 플러스 있으니까, 플러스 여기서 닦게 그냥. 플러스를 넣어 놓고, 얘가 좀 큰 걸로. 여기를 연결하라고 했어요. PB1의 A접점이나, 그죠? 아니면, 여기니까. 이렇게 해서 PB1의 A접점이나, X5의 B접점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A접점에서 따서 PB1의 A로 갈 거예요. PB1의 A가 여기 있어. 여기. 세 개를 연결해야 돼요. 그냥. 자,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그러면 스위치를 누르면 자기유지되고 PB1도 켜지겠지. 그러면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계속 왔다 갔다를 해. 왔다 갔다 하겠지만 설정된 숫자는 여기서 카운터를 해라. 그죠? X5의 A접점을 따서 해라. 여기 밑에 4번, 5번이니까 여기 많이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따서 해라. 그죠? 여기에 그러면 플러스가 또 하나 들어갔어야 돼. 플러스가 두 개 필요하네. 자, 이렇게 해서 X5의 C접점에 플러스가 들어가 있다가 A접점으로 나와서 카운터를 해라. 카운터에 입력으로 들어가겠죠. 자, 또 하나는 리셋 버튼이 있어요. 여기 연속 동작까지 다 왔습니다. 이제 리셋 버튼이 있는데, 리셋 버튼은 X0에 B접점을 써라. 그죠? X0에 B접점을 써라. 이렇게 너무 긴가?
자, X0가 이걸 쓴다 그랬잖아요. X0 하나 남아있으니까 거기에 C 접점에 플러스를 넣어놓고 B 접점으로 나와서 B 접점으로 나와서 리셋을 해라. 자, 카운터를 해서 한번 해볼게요. 3회 자동으로 움직이게. 지금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지금 한번 출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속 동작까지 키고, 자, 3회 PB2를 누르게 돼 있어요. PB2. 불은 들어오는데 자기 유지가 안 되네. 아, 누르고 있어. 벌써 3회가 됐단 말이야? 말이 안 되지? 카운터가 하나도 이게 안 되네? 어디서 문제지? 자, 한번. 리셋이 계속 든다? 이상한데요? PB1이 얘가 지금 여기서 자기 유지를 안 시켰나? 제가 여기서 X1을 자기 유지를 안 시켰나? X1에 아이고. 자, 이것도 풀어가는 것도 묘미가 있어요. 풀어가는 것도 묘미가 있고, 자기 유지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자기 유지가, 여기를 자기 유지를 하나 해볼게요. 제가 혼자 풀다 보니까 정신이 없네요. 이게 이쪽이 하나 고장이 났는데, 여기다 이거 해야 되나? 제가 고장이 나가지고, 요게 자기 유지를 하려고 그러면 카운터 여기 보면 카운터에 C 접점으로 들어가거나 PB2에 A 접점으로 들어간다. 꺼졌다 켰어. A 접점으로 들어간다. 자, 그래서 동작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한 번, 요거는 두 번, 세 번, 그죠? 자, 이게 왜 계속 꺼지지? 이게 왜 자기 유지가 안 되지? X1이 자기 유지가, 이게 고장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제를 둡시다. 전에 이 속에 있는 내부 쪽에 문제가 있어서 제가 됐어요. 이제 저 딜레이가 문제가 있네. 이것도 하나의 그 과정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뭐 딜레이가 뭐 잘 돼서 뭐 잘 될 수도 있지만 한 방에 끝날 수도 있지만 딜레이의 고장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이 딜레이가 지금 접점이 좋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누르면 이제 3회를 한번 해볼게요. 3회라면 자기 유지가 된 다음에 돼요. 지금 동작 잘하죠. 3회 3회 리셋. 이 첫 번째 리셋이 안 된 상태에서 출발을 하니까 2회밖에 안 돼요. 리셋을 한번 시키고, 제가 리셋을 한번 일단 시키고 할게요. 여기 보니까 리셋이 안 됐어. 리셋을 시키고, 자, 스타트 1 2 3 뭔가 문제가 있다. 3회 됐는데 두 번째부터 이게 안 되네.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카운터에 문제 있는 건 아니고요. 그건 아닌데
카운터는 되는데 리셋에 2회 1이라고 올라가는 게 좀 애매해요. 이게 뭐냐면 이 디지털 카운터에 저거 같아요. 그 B접점으로 리셋을 잡아주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방법밖에 없어요. 리셋을 만약에 다른 방법을 해서 자동으로 카운터에서 자동 리셋을 시키려고 그러면 살짝 애매해. 그래서 이렇게 리셋을 시키고 그냥 3회만 동작을 시키는 거야. 지금 1회, 자 2회, 여기 이제 3회죠. 3회. 여기까지는 끝나요. 여기까지는 끝났는데 카운터에는 1이 돼 있네. 리셋이 완전히 리셋이 돼서 0이 돌아오지 않네요. 그럴 때는 요거 지금 릴로 돼 있잖아요. 리셋에 있는 것을 끊어줬다가 다시 빼줬다가 시작을 하면 될 것 같기는 해요. 여기는 좀 맹점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B접점으로 계속 잡아두고 있다가 리셋을 시키다 보니까 문제가 좀 살짝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얘가 끊었다 붙이는 요 시간이 아마 속에서 디지털로 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살짝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동작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3회를 한번 카운터를 해볼게요. 다시 한번. 자, 요게 이제 1 행정 2, 요게 3회예요. 3회는 끝났는데 여기 0이 나올 때도 있고 1이 나올 때도 있어요. 0이 나오거나 1이 나오는데 요거는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그냥 푸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3회 동작을 할 때 램프도 제대로 들어와 있어요. 자, 그죠? 그러니까 요거 램프 들어오는 거는 굳이 따로 접점을 따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따로 접점을 따지 말고 그냥 여기다 설치를 해서 이렇게 설치를 해서 하게 되면 응용 문제에 여기까지 푼 거예요. 응용 문제에 그렇지? 여기 램프 점등까지 일단 풀었어요. 자, 여기 이제 저걸 하면 되네. 타이머를 달래는 것 같아요. 전진 완료 후 3초 후에 다음 동작이, 그러니까 A 실린더가 전진 완료 후에 요거는 이제 일단은 리셋 시켜놓고 전진 완료 후에 3초 후에 B 실린더가 동작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타이머를 달래는 소리예요. 타이머를 달래는 소리인데 타이머 다는 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가고 있지만 요거까지 한번 해볼게요. 일단 타이머도 마이너스는 연결합니다. 마이너스 연결하고 여기도 지금 마이너스 연결해 놓고 이쪽에 여기 보면 온 타임 딜레이 있는데 그걸 쓸 거예요. 온 타임 딜레이를 쓰고 플러스를 넣어주는 순간 여기도 이제 들어가 있어야겠죠. 이쪽에도 이제 플러스가 들어가 있어야 디스플레이에서 설정을 할 테니까. 그래서 여기도 플러스를 일단 넣어주고, 그럼 여기도 뭐 이렇게 떠요. 근데 3초니까 3초를 또 맞추면 되겠지 뭐. 이것도 전원 넣었다 뺐다가 다시 넣으면 또 리셋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A 실린더가, 자 여기 보면 A 실린더가 전진,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LS2가 전진 완료니까 그 이후에 지금 보면 전진 완료되면 3초 후에, 그죠? 3초 후에 동작을 하라 그랬어요. 3초 후에 동작을 하라 그랬으니까 지금 여기에 그 변이 단계 선도를 보고 제가 이것도 우리 흔히 하는 걸 또 일단 한번 짜볼까요? 자, A뿔, 동작이 A뿔이죠. A뿔, A 마이너, B뿔, B 마이너예요. 그죠? 그러면 LS 2번과 LS 1번이 되고 LS 4번이 되고 LS 3번이 된단 말이죠. X2, X3, X4, X5가 되는데 요렇게 하는 거잖아요. 요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조금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A 실린 완료 후 3초 후에 다음 동작, 그러니까 A 실린더가 3초 전진했다가 3초 후에 후진하라는 소리야. 그죠?
여기에 그러니까 얘가 전진 완료 후에 3초 후에 후진을 해라. 그죠? 그러면 이게 아마도 이렇게 돼 있을 거는 대충 그려보면 이렇게 LS2가 있고 LS2가 뭐 첫 번째니까 아마도 이렇게 됐을 거예요. X1의 A 접점으로 이렇게 X2가 동작을 하고 대충 그리는 거예요. X2의 A 접점으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을 거라는 거죠.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을 때 여기에다가 타이머를 달래는 소리예요. 이렇게 T1을 달고 T1이 설정된 이후에 여기에다가 A 접점에 T1에 A 접점을 달아서 쓰라는 거지. 왜냐면은 LS2가 A1을 후진시킬 거니까. 그러니까 설정된 시간 이후에 A 접점으로 붙여야 되니까 이렇게 쓰라는 소리예요. 어렵지 않을 것 같아. X2. 그러면 여기를 좀 설명을 살짝 드릴게요. 그럼 X2잖아요. 아, 되게 복잡하다. X2에 요거 빨간색. 얘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 자체가 이렇게 빼서 자, X2가 여기서 오네요. 여기서. 그러면 X2가 빼버릴게요. 24번. 두 번째 24번에서 여기서 뺐으니까. 이게, 그죠? 여기를 지금 뺀 거예요, 여기. 어디를 뺐냐면, 여기를 뺐어. 여기를 빼서, 여기가 이제 비어있는 상태죠, 이쪽이. 비어있는 상태가,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다 더 넣고, 타이머에 전원을 넣고, 타이머에 C접점에도 전원을 넣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끌고 오면, 긴 선으로 할게요. 아까 여기가 X2예요. X2의 A 접점. X2의 A 접점이 타이머를 동작시키는 거야. 타이머를 동작시키고 타이머에 접점 하나. 그래서 접점을 하나 써야지. 붙어 있다 그러니까 떨어져 있다 붙어야 되니까 A 접점을 써야 돼요. 여기다 연결할게요. 아무거나. C 접점에 얘하고 같이 물리는 거지. 이렇게. 그죠? 이게 A 접점으로 나와서 이게 이제 A 접점으로 나와서 아까 얘기한 여기 이렇게 X2에 지금 빼놓은 거 여기 빼놨죠. 여기 거기다 연결하면 끝. 아주 간단합니다. 전진했다가 3초 후에 후진하라는 소리예요. 얘가 3초 후에 후진을 해라. 한번 넣고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3초예요, 여기. 자, 누르면 전진 1, 2, 3 후진하고, 그죠? 타이머 다는 게 제일 쉬워. 지금 3초 후에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시간이 먹잖아요. 3초 후에 후진을 해라. 이거 그냥 5점 그냥 먹고 들어가는 거잖아. 진짜 별거 아닌데. 3초 후에 후진하라 그래서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뭐 별거 아니죠? 한 번 더 해볼까요? 전진 완료 후 3초 후에 후진을 해라. 응용 문제, 나까지 풀어봤어요. 나까지 풀어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요거에 실린더 A 전진 시 가마 밸브와 압력 게이지 추가 설치하여. 조금 그러네. 전진 시 가마 밸브와 압력 게이지를 추가로 설치하여 3메가파스칼. 지금 3에다 맞춰놨기 때문에 좀 그러네. 3에다 맞춰놨기 때문에 요거 4로 맞춰야겠다. 4로 맞추고 전진할 때 얘가 전진을 할 때 전진할 때 가마 밸브와 압력 게이지, 가마 밸브를 만들으라는 거네. 전진 시. 그래서 이것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가마 밸브를 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마 밸브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카운터 밸런스 밸브를 다루면 돼요. 여기는 굳이 그런 설명이 없어. 여기서 보시면 굳이 그런 설명은 없어요. A는 가마 밸브를 해서, 그죠?
압력 게이지를 3메가파스칼로 하라 그러고, B 실린더 운동 시 자동 낙하 방지 회로를 구성하시오 그러면서 여기는 미터인 회로를 구성하고 릴리프 밸브, 체크 밸브, 그죠? 요걸 해서 카운터 밸런스 밸브를 만들라고 했고 2메가파스칼로 하라 그랬는데, 기본적으로 A 실린더는 그렇게 만들지 말고 이렇게 카운터 밸런스 밸브라는 게 있으니까, 그죠? 카운터 밸런스 밸브라고 써 있잖아요. 이거를 장착해서 사용을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전진을 하다 보니까 전진에 있는 걸 빼다가, 그죠? 여기 P에 넣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그림을 보시면, 전진 시, 조금 틀릴 수도 있겠다. 전진 시 관리를 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전진 시 관리가 될 수 있는 게, 거꾸로 달아야 되네. 거꾸로 달아야 되니까 요 기호를 잘 보셔야 돼. 잘 보고 확인을 좀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확인을 하려고 그러면, 지금은 P에서 A로 오는데 체크 밸브의 방향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기름이 이렇게 들어갈 때 이쪽으로도 들어갈 수도 있고 반대로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솔 밸브에서 나온 그 호수가 이렇게 P로 들어가서 A로 나오면 안 되는 거죠. 반대가 돼야 되는 거지. 자, 이렇게 그러면 A로 들어가서 이렇게 P에서 나와서 실린더를 다루면 됩니다. 실린더에다 연결을 하면 되는데, 지금 보면 여기에 압력을 3메가파스칼로 하라 그랬잖아요. 3메가파스칼로 하려고 그랬으니까 압력 게이지를 달아야겠죠. 그래서 압력 게이지가 없으니 이렇게 분배기, 압력 게이지가 설치된 분배기를 설치합니다. 중간에. 자, 호수가 긴 호수만 있어서 살짝 이거를 갖다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한 손으로 찍어야 이게 생동감도 있고 진짜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거치해 놓고 하기엔 그렇고, 다른 분이 좀 도와주면 좋은데 그것도 좀 힘들고. 그래서 이렇게 이쪽에 설치를 해서 실린더로 들어가게 하겠습니다. 실린더로 3메가파스칼로 맞춰서. 이게 전진시 맞춰야 되기 때문에 움직일 때 맞춰야 돼요. 움직일 때. 전진시 그랬잖아요. 전진 후가 아니라 전진시. 자, 일단은 한번 해볼게요. 전진할 때 몇이 나오는지 봐야 돼. 전진해서 다 들어가고, 전진시 이걸 맞춰야 돼. 여기 돌려서 맞춰줘야 돼. 3메가파스칼. 오이씨, 거꾸로 했네. 이건 다 들어간 거고. 사실은 이거를 맞춰놓고 저기 펌프에다 해서 맞춰놓고 쓰는 게 좋아요, 사실은. 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게 전진 완료됐을 때, 전진 이게 움직이니까 속이 완벽하게 압을 맞출 수 없어요. 그래서 전진 완료됐을 때 이때 맞추는 거야, 사실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러면 3으로 밀어준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3메가파스칼로. 지금은 최대로 3메가파스칼이 나오는 거죠. 지금 보면 다시 한번, 자, 3메가파스칼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맞추면 돼요. 지금 실제 전진을 시켰는데 안 된다, 이게 안 맞는다, 그러면 여기에 그 앞쪽을 리미트 스위치를 빼고 발생하는 것을 봐야 돼요. 전진할 때는 솔직히 3메가파스칼로 발생할 수는 없어요. 짧은 거리를 동작하는데 어떻게 3메가파스칼로 동작을 합니까? 그래서 어차피 얘를 맞추려고 그러면 실제는 여기다가 설치를 해서 이렇게 3메가파스칼로 맞춰놓고, 여기는 지금 4잖아요. 3으로 맞춰놓는 게 좀 필요해. 네?
근데 굳이 그렇게 안 된다 그러면 전진 완료를 될 때까지 돼서 계속 누를 때까지 맞추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맞출 수가 없어요. 3메가파스칼 동작되는 거리가 짧고 거기에 비어 있는 상태에서 압이 들어간다 그러면 3메가파스칼로 맞출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눌러서, 자, 지금 보면 이제 3이 됐어요. 3, 그죠? 요렇게 맞추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까지 푼 거예요. 좀 복잡하지만 시간도 너무 많이 가는데, 여기까지 지금 A 전진식 감압 밸브와 압력 게이지를 추가로 설치하여 3메가파스칼로 했어요. 자, 3메가파스칼로 했고, 이제 자중 낙하 방지 회로로 구성해야 돼요. 자중 낙하 방지라는 것은 얘가 전지 가만히 놔둬도 이게 지금 수평으로 해놔서 그렇지, 수직으로 하게 되면 스스로의 무게에 의해서 얘가 전진을 하강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는 회로를 만들어라. 근데 방지하는 회로가 카운터 밸런스 밸브라고 해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원래는 이걸로 만드는 건데 이걸로 쓰면 되는데, 그러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압력 감압 밸브와 뭘 쓰라는 거죠? 체크 밸브를 써서 만들어라.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이제 쉽게 얘기해서 실린더 앞쪽에 나오는, 그죠? 전진은 뒤쪽에서 밀어야 되는데 앞쪽에서 나오는 거에다 설치를 해야 돼요. 설치를 해서 제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분배기가 있어야 되죠. 이거는 아마 설치를 해놓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자중 낙하를 지금 만들려고 그래요. 이렇게 됐으면 나오는 호수를 지금 뺄게요. 나오는 쪽에 뺐습니다. 이렇게 빼서 지금 실린더에서 나오는 거죠. 나오는 걸 빼서 이렇게 분배기 있는 데다 설치를 할 겁니다. 분배기에 설치를 하고, 여기 보면 감압 밸브, 뭐 이거는 감압 밸브는 아니지만 어찌됐든 압력 제어 밸브잖아요. 이 밸브와 얘가 같이 물려 있어야 돼. 그래서 같이 물려 있어야 되는데, 조금 애매하다는 생각을 하는 게, 이렇게 해서 보시면 기호를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은, 기호가 흔히 여기서 이렇게 이런 걸 설치를 해야 되죠. 이렇게 감압 압력을 제어하는 걸 설치를 하고, 뭐 대충 그릴게요. 체크 밸브가 여기 달려야 되잖아요. 체크 밸브가 이런 형태로 달려야 돼요. 이런 형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실린더 앞쪽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로드가 이렇게 있으면 앞쪽에서 나오는 게 이렇게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여기다 분배기에다 설치를 해야 돼요. 분배기에다가. 그렇지 않으면 여기를 서로 연결할 수가 없어요. 연결할 수가 없으니까, 자, 여기 이제 체크 밸브가 하나 있어요. 체크 밸브를 분배기에 끼울 거예요. 분배기에 끼워서, 방향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방향. 여기 나오는 쪽에서 나왔던, 이렇게. 이게 안 들어가네. 들어갔어. 여기서 이 호수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참 어렵다. 여기서 나오는 게 또 연결이 돼야 되는데, 요거는 살짝 만들어 놓고 찍을게요. 일단 카운터 밸런서 밸브를 달아서 전진 시에, 지금은 후진을 계속 밀고 있으니까 최고의 압력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B 실린더의 전진 시에는 얘가 여기 그 릴리프 밸브를 조정해서 2메가파스칼로 조절을 했습니다. 조절을 했는데, 요거는 이제 후진 완료가 된 상태고 이제 계속 밀어주는 상태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요거는 좀 어렵다고 하기는 좀 그래요. 제가 이제 잘 안 맞을 것 같아서 압력계를 2개나 달고, 여기서 나오는, 후진에서 나오는 것에다가 압력계를 달고 블럭을 달고, 그 블럭에서 나오는 걸 우리 흔히 얘기해서 여기 릴리프 밸브 P로 들어가고, 또 하나는 체크 밸브에
스프링이 장착되어 있는 쪽에 일단 넣었어요. 넣고 릴리프 밸브 A와 체크 밸브 반대 방향, 화살표가 있는 방향에다가 블럭을 설치해서 다시 거기 압력은 중요하진 않지만 거기서 연결을 한 다음에 이렇게 빼다가 우리 솔 밸브, 솔더레이드 밸브 후진 쪽으로 가는 거기다 연결을 했습니다. 후진 쪽에 가는 밸브에다 연결을 했어요. 그래서 카운터 밸런스 밸브까지 장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응용 과제까지 좀 풀어보긴 했어요. 응용 과제까지 풀어보긴 했는데 살짝 어렵다는 생각이 살짝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그림을 좀 더 확실하게 그렸어야 되는데 여기가 이렇게 해서 여기 이쪽에다가 여기다 블럭을 한 다음에 여기다가 압력 게이지를 여기다 설치를 해야 돼요. 그래 놓고 여기 또 요렇게 해서 여기도 또 블럭을 설치해야지. 블럭을 설치해서 이제 솔밸브에 가는 거죠. 이렇게 P가 여기 들어오고 여기가 A고, 그죠? 화살표가 있는 이렇게 나오는, 이렇게 해서 요게 이제 자중 낙하 그러면 무조건 여기서 나오는 것에다 여기다 달아야 되는 거죠. 여기다 만약에 여기다 이렇게 설치를 해서 이렇게 이건 아니네. 이건 뒤쪽 빠지는 거네. 여기네. 여기서 설치를 해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기로 들어가야죠.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압력 게이지 설치하고, 일단 이렇게 해서 응용 과제까지 가는 풀어 부분은 봤습니다. 쉽진 않네요. 혼자 하다 보니까 쉽진 않습니다. 혼자 찍고 뭘 하다 보니까 쉽진 않았는데, 여기서 점수를 10점이나 한 15점만 따면은 자격증을 따는 데는 아주 편하게 딸 수 있지 않을까, 취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장학긴 맥가이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제가 추가 영상을 좀 찍겠습니다. 지금 그 카운터에 인이죠. 그 카운팅을 해주는 것이 X5번에 A 접점을 썼는데, 그랬더니 살짝의 그 에러가 떠요. 이 카운팅이 0으로 완전히 리셋이 안 되고 항상 숫자가 남아있어요. 1씩 남아있어서 제가 이제 이거 남아있는 거 한번 시간도 좀 지우고, 자, 지금은 제로인데 시간도 살짝 지우고 빨리빨리 완성은 했지만, 그래서 제가 3회를 동작을 시켜볼게요. 지금은 이제 그 5번에다가, 그죠? X5번에 A 접점을 써가지고 좀 했는데, 자, 동작을 시키면, 이건 아닌데, 이건 한 번인데 또 실수. PB2를 눌러야죠. PB2를 누르면 3회 동작을 합니다. 첫 번째는 그래도 잘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잘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자, 1이 남아. 3회는 동작을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회는 동작을 했는데 1이 남아서 이건 아닌 것 같다. 접점과 그 딜레이의 그 괴리감이 좀 들었어요. 이게 아마 콘덴서하고 접점에 이게 붙었다 떨어졌다는 것에 살짝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X5번의 코일에서 직접 따다가 한번 연결을 해봤습니다. 이게 지금 코일로 들어가는 건데 코일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요걸 끌어다가 코일에다 지금 껴볼게요. 코일. 그리고 다시 여기는 리셋을 시키고, 잘 안 보이는 게 좀 애매하다. 자, 이렇게 해서 3회를 동작을 시켜볼게요. 1, 2. 제로로 확실하게 들어와요. 그죠? 지금 3번을 했더니 PB2를 누르면 3번이 동작을 하고, 보면 2회, 3회. 확실하게 리셋이 됩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결국은 좀 찝찝하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X5번이 동작을 할 때, 즉 이렇게 끌어다가 보면 여기 보면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제 출력을 잡았을 때 여기 이제 X5번이라는 걸 넣게 되잖아요. X5. 그러니까 마지막 번에 있는 릴레이와 같이, 이거는 없애버리고 릴레이와 같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서 따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확실히 된다는 거죠. 저도 그렇게 했더니 지금 뭐 거의 확실하게 지금 몇 번 했는데 에러가 나진 않아요. 2회 3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짝 지금도 계속 이렇게 수업을 하고 좀 했었는데 이렇게 해서 카운터 이내 엑소 마지막 번에 있는 릴레이와 같이 연결을 해서 하면 이 접점에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거와 릴레이에 거기에 좀 맞지 않는 게 있었어요. 접점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동작된 시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번에 있는 그 릴레이와 같이 인을 잡아주면 확실하게 됩니다.